집중 조명 시간입니다. 이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 매도 압박이 거셌던 어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 상황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오늘 그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장에 대한 집중 전략 시간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참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거센 매도가 포착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일부 경협주나 통신주 얼마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하락이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 시장 제가 이제 일주일간 단위로 보통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환율이 상승하고 유가 상승으로 해서 주가가 좀 급락한 상황이 좀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 외국인의 그 매도세와 함께 또한 업종 간의 희비도 많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 약 3.5%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지금 5.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주 새로운 큰 악재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연초부터 좀 제기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크게 불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중국의 자금 이탈 우려감도 조금 작용을 했고요. 또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그런 자신감 높은 발언들이 다시 나오면서 미국 달러와 그런 채권 금리 강세로 외국인의 큰 매도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또다시 나타나면서 각종 악재가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장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그런 하락세가 유난히 더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관련 업종들이 급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거대 고객인 중국 그 따이공을 표적으로 항공기 전체를 조사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화장품, 면세점 주가들이 대부분 급락을 했는데 특히 이번 국경절 연휴에 여행 목적의 유커들보다는 오히려 그 단기적으로 취업을 일자리를 노린 중국인 입국자들이 비율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하락을 좀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지금 내수 부양 목적으로 그동안 생산 설비를 좀 축소했던 철강업까지도 이번에는 그런 것이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또 포스코를 위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유가 관련해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건설업이라든지 조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나프타 가격 상승 결과로 화학업이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서는 지금까지 호재로 여겨졌던 그런 내용들이 혹시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느냐? 중국 관련해서 특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종이 목재업도 이렇게 규제가 되면서 상당히 그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많이 올랐는데 혹시 그런 것이 지금 조금 훼손되고 있지 않는지는 자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도중에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가 상당히 거칠었다, 아주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3거래일 동안 무려 25,000 계약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해서 지금 선물도 시장도 그렇지만 현물 시장 역시 하락 중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외국인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290포인트 이하에서는 지금 수익이 나는 구조로 지금 구조를 만든 상태고요. 기간은 285포인트와 305% 사이에 박스권에서의 수익, 그리고 개인은 295% 이상으로 가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상승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그 시장의 좀 특징적인 그런 점은 상승 상위 업종이 매일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양호한 그런 업종들이 상위 업종에 자주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경제 변수들이 갑자기 그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투자 심리가 좀 집중되었던 업종이 더더욱 좀 더 잘 올라가는 아니면 좀 잘 견조하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좀 선택과 집중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대안주로서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남북 경협주하면 테마주야 그런 거 투자하면 어떡해 이런 얘기가 많았다면요. 최근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멘텀과 또 이슈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시선도 옮겨가는 거겠죠. 말씀 중에 기술적으로 양호한 업종들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어떤 섹터로 좀 추려볼 수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해요. 뭐 제지주 같은 종목, 2차 전지 이런 것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뭐 반등을 좀 성공한지는 거의 한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약세장인데 이 약세장이 코스피는 사실 2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었고요. 근데 아직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월 하순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좀 벗어나지 못해서 이번에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나 지금 아직까지는 좀 힘이 좀 붙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양시장이 아직은 약세장을 지속하는 구간이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신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전략을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조정되고 있는 조정이 아직은 현재 진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현재 시장 흐름에 좀 순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또다시 박스권 고점에 지금 근접한 상황인데 박스권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유가도 뭐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 뭐 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 회복의 큰 축이 이런 셰일가스로 인한 그 유가 상승을 이 지금 그런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뉴스에 주가가 좀 움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셔되는 결과물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그런 확인이 좀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인 매매 방향성이 지금 시장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 같은 포지션으로 수급 동향에 따라서 외국인과 같은 그런 포지션으로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좀 투자가 살아있는 업종이 현재는 지금 코스피에서는 총 8개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섬유의복, 종이목재, 의약품, 기계, 운수장비, 통신,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건설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업종 안에서 좀 수급이 좋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면 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적어진다고 좀 믿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아직 업종의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 은행 업종이랑 보험 업종입니다. 지금 이 두 업종은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지금 쏠리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상 수혜 업종임은 물론 이들 두 업종이 또한 고배당 기대 업종이라는 그런 장점을 보여하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때 방어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종이 이들 두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 대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와 맞물려서 아마 저평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고요.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 동일한 목소리도 참 많이 이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네요. 김영재 부장께서 보고 계시는 눈에 띄었던 종목들 혹은 눈길이 가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10월 들어오면서 10월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11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번 주까지 한 주 동안 4개 종목이 상승하고 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네. 좀 수익률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할 때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 중에 3종목씩 선정했고 그다음에 배당 관련해서 기대되는 종목들 3종목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수익률을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7.4% 정도로 가장 좋은 그런 수익을 기록했고 코오롱 생명과학은 바이오 주인 관계로 6.5%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0.5%였는데
뭐 시장 대비는 조금 그래도 아웃퍼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뭐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뭐 수혜 보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시장 지수와 관련성이 높은 종목들은 또 대부분 또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들 종목들이 모두 아직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배당과 관련해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모멘텀에 좀 적합한 지금 시장에 적합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업종도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좀 발생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그런 업종이 없었고 코스닥에서는 제약 업종, 종이 목재 업종, 정보기기 업종의 추세가 좀 하락이 전환된 것이 좀 확인되어서 주의를 요하는 업종이 되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간략한 좀 리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장에 대한 전략을 좀 듣겠습니다.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사실 어제 이제 밤 전에, 그러니까 뭐 오후까지만 해도 사실 오후장에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좀 하락의 중심에 있었던 바이오 종목이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밤사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동조하러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장에 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남북 경영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이 지금 쓰나미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리고 좀 일요일에 어떤 기대감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여기 어제 오후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국민연금의 공매도 주식 대여 금지 검토 소식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오늘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매수 강도가 세다 그럴 때는 좀 같이 동참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외국인이 오늘 같은 날에도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좀 현금화도 좀 고려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지금 시장이 사실 뭐 일주일 정도 하락을 했지만 뭐 4일 정도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초입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담보 부족 계좌들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계점에 임박한 계좌들은 어제도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하락 시 어쩌면 8월 저점까지도 염두에 두신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전략이 좀 더 좀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일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오늘 많이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 일부 현금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큰 움직임이 없다면 일요일까지 결과물을 지켜보시는 홀딩 전략으로 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뭐 4일간 떨어졌는데 하락이 초입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시니까 살짝 보수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유망주 소개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아요. 1분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로는 하나금융주주를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실적이라든지 배당, 또 금리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뭐 유일한 대안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은행 업종이 전부 다 대안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 금융 지주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하나 금융지주는 전통적으로 기관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대형 그 은행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은행업 내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가장 지금 양호한 모습으로 또 추세가 지금 막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2월까지는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린다면 일단 뭐 눌림목 지금 한 4일 정도 상당 큰 폭을 상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자리인 한 45,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좀 시작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목표가는 직전 고점 수준인 5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라인 저점이 이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41,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45,000원대에서 지금 현재가 46,000원대니까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보자라며 하나금융주에 대해서 유망주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굿모닝 마켓워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 심도 깊은 시장에 더 다가가는 전략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 출발 마켓온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